자, 그래서 이제 비만의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에너지 균형 이론을 가지고 접근한다. 에너지 균형 이론, 뭐 들었죠? 뭐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연력학 제일 법칙, 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그런 이론을 가지고 이제 에너지 균형 이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체는요, 실질적으로 우리 몸은 이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 몸은요, 될 수 있으면은 섭취와 이 소비에 관해서 보면은 우리 몸은요, 될 수 있으면은 섭취와 소비를 동일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섭취한 걸 될 수 있으면 다 소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섭취를 많이 하면은 많이 소비하려고, 섭취를 적으면 적게 소비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은 그래야 내 몸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소비는 이만큼 하는데 섭취는 이만큼 하는데 소비를 이만큼 하려고 하면은 돼요, 안 돼요? 내 몸이 감당할 수 있어, 없어? 이만큼 했는데 소비를 이만큼만 해버린다면 어떻게 해요? 내 몸이 뒤뚱뒤뚱거리겠죠? 이렇게 해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그 가치를 가지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 자체가 어떻게 해요? 섭취한 만큼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섭취한 만큼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돼지가 될 것이고, 비만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즐길 수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섭취는 쪼매는데 소비를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빼짝 말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를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섭취한 만큼 소비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있어야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이 곧 뭐예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게 전제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먹은 만큼 소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먹으면 소비하고 잉여가 있다는 거죠. 이 잉여가 있다는 것은 내가 될 수 있으면 먹을 만큼 다 먹었는데도 도저히 남더라는 거야, 이게. 근데 우리 몸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먹은 것을 다 쓰려고 한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요, 아까 수학적이다, 관념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먹고 이만큼 쓰면 이만큼 남을 것이다 라고 이런 수학적 계산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우리 몸에 대한 접근은 수학적 관념론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란 거야. 그래서 우리 몸은, 자, 사실은 수학적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해? 내가 먹는 몸이 요만큼이다는 거죠. 요만큼 먹으면은 내가 요만큼 쓰고 요만큼은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때라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때라도 내 몸이 어떻게 변하더라고. 이 사람은 항상 요만큼을 먹으지만 요만큼 쓰고 쓰는 양은 항상 요만큼이야, 이 사람은. 근데 요 사람이 요만큼 먹어주면 요만큼 다 안 쓰고 요보다 적게 먹으면은 어떻게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런 논리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체중이 거의, 요즘 여러분 체중이 거의 일정한 사람들 있죠? 체중을 재면 거의 일정한, 1년 내내 일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1년 내내 똑같은 양을 매일 똑같은 양을 먹나요? 안 그렇죠. 근데 이런 논리가 이 관념론으로 접근하려면은 항상 그 사람은 매일 똑같은 양을 먹어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약간 많이 먹으면 살이 쪄야 돼, 안 쪄야 돼? 이 논리 한다면은 살이 쪄야 돼.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일 그 1년 내내 똑같은 체중을 유지한 사람, 어떤 데는 이만큼 먹고 어떤 데는 이만큼 먹어. 그래도 항상 체중은 같아 달라. 같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거야. 이 문제를 만약 이런 논리라면은 수학적으로 접근한다면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라는 거죠. 해석이 불가하죠.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한 해석은 우리 아까 항상성에 대한 설명할 때도 관념론적으로 접근하지 마라. 수학적으로 우리 몸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다 엉터리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이거예요. 어떨 때는 많이 먹으면 어떨 때 내 몸이 여유가 된다면 많이 쓴다는 거야. 적게 먹으면 내 몸을 요만큼만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게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내 몸이 먹는 만큼 써버리면 항상 내 몸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없어?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죠. 맞아? 근데 수학적으로 접근해버리면 관념론적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돼, 안 돼?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논리란 말이야, 이거는. 그래서 아까 우리 항상성에서 설명했던
그 플라톤적인 어떤 관념론에서 출발하는 거와, 자, 노자가 생각했던 어떻게 해요? 변화 속에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 변화를 인정하는 어떤 항상이라는 상심이라는 게 있죠? 이해되겠습니까? 이거는 그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거죠. 소비도, 섭취도, 소비는 섭취에 따라. 결국 우리 몸은 이런 거죠. 소비라는 것은 어디에 의존한다? 섭취에 의존한다는 거야. 소비는 우리 몸에서 항상 일정한 게 아니란 거야. 소비는 섭취에 따라 소비 정도도 달라진다. 섭취가 많으면은 소비도 많아질 수 있고, 섭취가 줄으면은 소비가 준다는 거죠. 이게 아주 우리 몸에 대한 해석의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기본 생각이에요. 우리 몸에 대한. 자, 그 생각만 여러분이 잘 가지고 있다면은, 그 다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섭취 칼로리라는 말이 있고, 소비 칼로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에너지 균형 이론은 뭐에 대한 문제예요? 이 비만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죠? 비만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지금 주제는 그거예요. 비만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건데, 결국 이 비만에 대한 것을 풀기 위해서는 섭취와 소비 중에서 결국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내가 잉여분의 칼로리가 내 몸에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잉여분의 칼로리를 내가 써야 되잖아. 쓰려면 어떻게 해요? 결국 어떻게 해요? 섭취와 소비 중에 어떻게 해요? 소비가 증가돼야 돼요. 근데 이 섭취와 소비 중에 이 소비가 증가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섭취, 소비, 이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섭취는 어떻게 해야 되고, 소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를, 요거는 별개적으로 이게 한번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하는 상황이, 자, 결국 이렇게 하는 상황이, 이런 상황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첫 번째, 자, 섭취와, 자, 소비가 있다면은, 첫 번째, 섭취를 줄이고, 소비를 늘려도 이런 상황이 되죠. 맞아요? 섭취를 줄이고, 소비를 늘릴 수 있다면은, 소비를 늘려도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 섭취를 일정하게 하고, 소비를 섭취를 줄이고 소비를 일정하게 해도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죠? 자, 섭취를 할 때라고 여기는 지금 섭취를 줄인 거예요. 자, 1번은 섭취를 줄이고 소비를 증가시켜도 이런 상황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섭취를 줄이고 소비를 일정하게 하는 것. 자, 이런 상황은 뭐예요? 소위 말해서 1번 상황은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는 거. 이런 상황을 사람들이 일반 상정하면 되죠. 맞아요? 일반인들이 생각한 거는 이거 아니야. 섭취를 줄이고 소비를 증가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좀 게으른 사람들이죠. 먹는 걸로만 살 빼려고 하는 사람, 선식이나 다이어트, 운동을 하지 않고 먹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살 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요거는 적게 먹고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죠. 선식 먹고, 다이어트 제품 먹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단식하는 사람들. 이런 거는 또 2번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섭취를 일정하게 하고 소비를 증가시키는 방법. 이것도 이렇게 되죠. 그죠? 결국 이렇게 돼, 안 돼?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은 섭취를 증가시키는데 소비를 그보다 더 많이 증가시켜도 되죠. 그죠? 자, 이런 4개의 경우의 수의 경우에 결국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이런 4가지 경우의 수를 놔서도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섭취와 소비를 증가시켜서 우리가 칼로리 균형 이론상 이 비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봐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겠어요? 그냥 봐서는 뭐겠어요? 1번이겠죠, 1번. 안 그래요? 적게 먹고 운동하면 그 갭이 크면 클수록 효과는 나을 거 아니야. 그죠? 그 갭이
이게 갭이 가장 크죠? 갭은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대로만 된다면은, 이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몸은 섭취한 만큼 소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 1번과 2번, 1번이 아니면 2번, 1번과 2번이 이대로만 된다면 굉장히 괜찮은데, 일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죠. 살 빼려고. 그죠? 사람들이 지금 살 빼려고 이런 행동을 섭취를 줄이고 소비를 증가시키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나 단식이나 하면서 어떻게 섭취를 줄이고 가만히 있고 이런 사람들 실제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그 논리가 맞으려면 이 논리가 맞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즉 섭취를 줄이고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섭취를 줄이는데도 소비는 일정 한다면은 우리 몸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맞죠. 맞아요? 그런데 섭취를 줄이면 소비를 증가시킬 수 없다면은 이 논리 자체가 맞지 않다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방법이란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이 논리가 맞다면은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 맞겠죠. 그런데 이 논리 자체가 잘못된 논리라면은 다 엉클이란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섭취한 만큼 소비한다라는 말을 썼죠. 그죠? 자, 섭취한 만큼 소비하는데 섭취는 요만큼 하는데 소비를 이만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 없어? 분명히 없죠? 1번은 이거는 잘못된 논리라는 거죠. 자, 섭취를 내가 이만큼 하는데 소비를 하나도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 없어요? 섭취한 만큼 소비한다며. 이것도 틀린 말이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실제 우리 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제로 해서 하는 모든 나오는 이런 방법론들은 다 엉터리 방법이라는 거예요.